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이론입니다. 이론을 많이 맞기 위해서 반복해서 기본서, 이론 자꾸 보셔야 됩니다. 가볼까요? 1번. 다음 중 부기를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분류할 때 아래의 특징에 해당되는 부기가 뭐냐?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 끝났죠. 이 자체가 복시부기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재화의 증가는 물론 손익 발생을 조직적으로 기록 계산 정리해서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오류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복시부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산 정리 중 수익의 이연. 자, 공부한 사람은 수익의 이연 보자마자 머릿속에 빡 하고 떠올라야죠. 떠올라요? 떠올라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건 앞으로 급수를 할 때 계속 해서 나옵니다. 이연 계정. 이연 계정은 비용이나 수익에서 빼란 얘기고, 여기에는 자, 비용의 이연할 때 선급 비용 이런 게 떠올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의 이연 그럼 대변에 선수 수익이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그 다음 예상 계정, 발생 계정이라고 하죠. 예상 또는 발생이라고도 합니다. 예상 계정, 발생 계정, 이건 비용이나 수익에 더하란 얘기죠. 비용이나 수익에 더하란 얘기인데 발생은 밑에다 써야 되겠네. 예상이라고도 하고 발생이라고도 합니다. 자, 수익의 예상에는 미수수익, 그 다음에 비용의 예상에는 미지급 비용. 이게 그냥 딱 흔히 떠올라야 됩니다. 미지급 비용 이런 식으로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했나요? 선이시, 미에시, 선이, 그리고 선이시, 미시. 지금 듣는 분 중에 선이시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선이시, 미시, 선이, 미에. 선급, 선수는 이연, 미수, 미지급은 예상. 선급, 선수는 이연, 미수, 미지급은 예상. 선이, 미에. 이것도 외워요. 아주 중요한 거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선급 비용 발생하면 당기순이익은 증가되고, 선수 수익 발생하면 순이익은 감소되고, 그리고 미수 수익 발생하면 순이익은 증가되고, 미지급 비용 발생하면 순이익은 감소됩니다. 즉 선급과 미수는 자산 발생하면 증가, 그리고 선수와 미지급은 부채는 감소,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워낙 앞으로 중요해요. 회계 이것뿐만 아니라 1급 세무까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니까 열심히 정리하시고, 그 다음 유동자산 항목으로만 구성된 거 뭐 있냐? 자, 유동자산은 당좌와 재고. 자, 건물, 토지, 기계는 유형자산, 비유동입니다. 비유동자산이고요. 비유동자산. 유동, 구분 어느 정도 외웠으리라 믿어요. 지금 와서 할 수는 없죠. 답이죠. 그 다음에 현금 받으러 온 미수금은 유동 맞는데 구축물이 유형자산, 비유동자산이고, 매출채권 미수이자 맞는데 건물은 유형자산이고, 투자유가증권은 투자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유동자산이다. 족보는 찾아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 각 날짜에 대한 거래 종류, 분계에 대한 거래의 종류로 옳은 거, 맞는 거래요. 차입금, 이자 비용, 현금. 그래서 무슨 혼합이냐, 교환이냐, 뭐 이런 거죠. 이때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했는데 딴 놈이랑 같이 있어. 그럼 혼합이죠. 그럼 혼합입니다. 1, 2번이네. 그럼 1, 2번 혼합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2번은 비용이나 수익이 없어. 비용이나 수익이 없는 거래를 교환거래라고 하죠. 그럼 답이 2번이네요. 2번. 비용이나 수익이 있는데 딴 놈이랑 같이 있으면 혼합거래고, 비용이나 수익 하나만 있으면 손익거래입니다. 그 다음 출금 거래가 아닌 거. 출금은 돈 나간 거죠. 돈 나간 거, 현금이 나간 거예요. 현금 나간 게 아닌 걸 찾으래. 지폐, 현금이죠. 자기야 수표, 현금이죠. 어디에서 받아두었던 수표, 이것도 현금이죠. 근데 수표를 발행하는 건 당조예금이죠. 내가 발행한 건 당조예금. 그 답이 3번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기업의 자본금 계정에 처리되는 게 아닌 거래요. 처음 시작할 때 출자한 거, 기초자본, 인출, 가산, 차감, 당기순손익 다 자본금에서 기록되죠.
근데 이익여금은 개인 기업이 아니라 주식회사. 개인 기업에서는 이익여금이라는 게 없죠. 없습니다. 답이 4번. 그 다음 자본금은 하여튼 자본금하고 인출금 이런 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 7번 10월 5일날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수수료.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수수료와 함께 현금 줬대요. 이 주식을 그해 10월 달에 샀다 11월에 전량 매각 팔았어요. 팔고 처분이익을 물어봤어요. 자, 이 문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수수료는 그쵸, 단기비용 900번대 단기비용 수수료 비용 즉 영업외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취득원가는 그냥 60만원인 거죠. 결론은 60만원에 사왔다가 70만원에 팔았으니까 10만원이 처분이익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거지요. 만약에 단기 매매가 아니라 매도 가능이나 만기 보유였다면 60만원에 이것까지 원가에 산입해야 돼요. 그럼 취득원가가 61이야. 61만원짜리를 70만원에 팔으면 그때는 9만원이죠. 그러니까 매도 가능이었으면 매도 가능 증권 이런 거였으면 1번이 답인데 왜 안 오죠? 1번이 답인데 이 문제는 단기니까 수수료를 900번대 영업의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구입할 때 분계 기억나요? 구입 시 10월 15일을 만약에 분계를 표시하면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이게 60만원이고 그리고 차변에 900번대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는 거죠. 요게 만원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대변은 현금이죠. 물론 대변은 현금입니다. 그 다음 영업의 비용으로 짝지어진 거 딱 봐도 보이죠? 딱 봐도 보입니다. 가지급금은 자산이고요. 가수금은 부채고 임시계정이지만 임시적인 자산부채 대손상가비는 판관비 접대비도 판관비. 그래서 비용 중에는 먼저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가 있잖아요. 여과된 비료 여자나 과 무슨 비 무슨 료 비료 여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영업외 비용에는 이기기 이자 비용 기부금 기타의 대손상가비 그리고 무슨 손실 또는 차손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판관비 아닌 걸 찾으면 되고요. 어쨌든 재해손실과 잡손실은 영업의 비용. 근데 가지급금 가수금은 임시계정, 임시적인 자산부채 성격. 대손상가비는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 접대비도 판관비입니다. 그 다음 기말재고자산을 과대평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거. 이것도 중요하죠. 이건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기말과 이익은 방향이 같이 간다. 이거 기억나세요 혹시? 이거 이론 시간에 엄청 강조했던 건데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기말과 이익은 항상 같이 갑니다. 즉 기말이 커지면 이익도 커지고 기말이 작아지면 이익도 작아져요. 자, 어쨌든 기말 재고와 이익은 방향이 같다는 거. 기말 재고가 과대평가되면 매출원가는 과소평가되고 매출원가 과소평가되면 매출 총이익 또는 단기 순이익이 과대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말이 과되면 이익도 과대다.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게 과대였으니까 이익이 과대라고 써 있어야 돼. 이익이 과대라고 써 있는 건 1, 2번, 1, 3번. 2, 4번은 탈락. 이 둘 중에 하나고 매출원가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니까 매출원가는 과소. 답 1번이죠. 자, 어쨌든 이익하고 매출원가 중에 반대예요. 기말과 이익은 방향이 같이 가고 매출원가는 반대입니다. 매출원가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요?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액에 매입액, 단기 매입액, 순매입액을 더한 다음에 기말 재고액을 빼는 거예요. 즉 기말이 커지면 매출원가는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아니면 T계정, 상품계정 그랬을 때 기초재고와 매입이 차변이고 대변의 매출원가와 기말이거든요. 그럼 대변의 기말 재고가 줄어들면 매출원가는 커지고 이게 서로 반대 개념이에요. 10번 단기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재고자산. 자, 기초, 매입. 뭐 이래? 다 매입이야? 그래놓고 8월 중에 600개를 팔았대요. 600개를 팔았는데 원가 흐름 과정을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일 때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팔린 거. 매출한 상품의 원가 팔린 겁니다. 매출된 상품의 원가. 매출된 상품의 원가를 줄여서 매출원가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말재고자산. 기말재고가 얼마냐? 이거 물어봤죠? 기말재고자산 금액이 얼마냐? 자, 일단 기초랑 매입 다 한꺼번에 묶여있으니까 다 묶여있다고 치고 600개 팔았잖아요. 그럼 600개를 위에서부터 까면 되는 거죠. 위에서부터 600개를 만들면 돼. 여기서 50개, 200개, 250, 여기까지 하면 550. 그럼 여기서 몇 개를 더? 여기서 50개를 팔면 그게 매출원가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500개, 500원 하면, 금액 계산하면 25,000원. 그 다음 여기 200개 600원 하면 12만원. 그죠? 그리고 또 300개 650원 하면 368, 355, 19만 5천원.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50개 판다고 가정하면 50개 판다고 가정하면 58, 40, 4만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요 금액들이 바로 매출된 상품의 원가, 매출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145, 3334 맞나요? 34, 그 38이네요. 38 하나밖에 없는데요. 요거죠 뭐. 그 다음 기말재고는 250개에서 50개를 뺀 200개 남잖아요. 200개에 800원, 28, 26, 16만원이죠. 됐죠? 그래서 기말재고. 다른 건 몰라도 선입선출법만큼은 완벽하게 계산하는 거 할 줄 있어야 됩니다. 무지 중요한 거죠. 자, 만약에 후입으로 해볼까요? 만약에 후입이면 밑에서부터 아래쪽부터 600개가 나가는 거죠. 밑에부터 만약에 후입이었다면 후입선출법이었다면 이제 600개를 팔았을 때 먼저 밑에 거부터 계산하니까 원래 250개였잖아요. 250개 단가 800원, 8, 26, 8, 5, 40, 20만원. 그리고 또 다음 거 300개 300개가 나갔겠죠, 그죠? 300개가 나갔겠죠. 300개가 자 300개를 팔아야죠. 300개. 요거는 두 번째 건 650원 650원짜리죠, 그죠? 650원짜리 얼마죠? 368, 355, 19만 5천원인가? 그죠? 그 총 600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나머지 50개 더 줘야죠. 그건 세 번째 거 요거 600원짜리죠. 600원짜리. 그러면 5, 6, 30, 3만원. 요렇게 돼서 얼마죠, 그럼? 395, 425가 되죠. 후입선출법이었다면 매출원가는 425고, 남는 건 여기서 50개 나갔으니까 150개 남죠. 그럼 이거고, 재고는 150개 600원짜리니까 9만원하고, 그리고, 페이지가 바뀌어버리네. 페이지가 바뀌어버리니까 저 요걸 이렇게 올려버릴게요. 이렇게 올려버리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맨 위에 줄 50개는 그냥 남죠. 어쨌든 재고는 200개니까 그리고 500원짜리에서 25,000원. 그래서 기말재고는 11만 5천원이 되네요. 만약에 후입이었다면 매출원가는 425 42만 5천원이고 기말재고는 11만 5천원입니다. 없죠? 없네요. 후입이었으면 이랬다 이거지. 후입이었으면 매출원가 425 기말재고 125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당기순이익 계산하래요. 당기순이익 계산하는데 매출총익 나오고 대손상가비 어쩌고 저쩌고 나와. 그러면 만약에 영업이익으로 여긴 다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영업이익 구하는 문제예요. 사실은 영업이익을 구하는 문제가 이 중에는 원래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원래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구하냐? 원래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아까도 나왔죠? 여과된 비료를 여과하는지 모르겠어요. 따지지 마시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매출총익이 나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영업이익 물어봤다면 여기서 판관비만 빼면 되는데 여기 중에 판관비가 요거 대손상가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영업이익을 물어봤다면 매출총익이 30만원에서 원래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게 매출총이익이거든요. 거기서 대손상가비 5만원을 뺀 25만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당기순이익이야. 그럼 사실은 이렇게 따로 구하는 게 아니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라 영업이익을 설명드린 거였고, 그냥 이 문제 정답으로 그냥 바로 가면 그냥 간단합니다. 어차피 순이익 물어봤으니까 영업이익이 뭐 필요 없어. 이건 수익이고 비용 수익이잖아요. 자, 매출총이 수익이고, 그 다음 대손상각비랑 기부금은 비용이죠. 그리고 이자 수익은 수익이죠. 그럼 T 계정을 그린 다음에 대변의 수익, 차변의 비용. 결국 수익 합계 33, 비용 합계 12. 이러면 끝나요, 그냥. 그래서 어쨌든 수익, 무슨 이익 또는 수익, 그리고 이자 수익, 이거 두 개 더한 거. 그럼 33만원. 마이너스 비용. 비용은 대손하고, 그건 기부금 있죠. 기부금. 요거 두 개 합쳐서 12만원 빼면 됩니다. 그래서 21만원인가요?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쉬워요. 만약에 문제가 영업이익 나오면 이게 어려운 거죠. 영업이익 나오면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 다음 계정에서 단기에 발생한 송호분비. 단기에 발생한 송호분비가 얼마네요? 뭐야, 이 계정 보고요? 단기 발생한 송호분비? 자, 여기 70만원. 송호분비가 비용이잖아요. 비용이죠. 비용. 그럼 비용 발생은 차변이니까 요 70만원. 얘는 구입한 거죠. 70만원 주고 구입했고, 그리고 소모품으로 50만원을 대체시켰죠. 요만큼은 미사용되었다 이거죠. 미사용되었다. 사용되지 않은 게 50만원. 그럼 나머지 20만원. 이게 바로 단기 발생이죠. 단기 사용액이 됩니다. 요게 답이죠. 그래서 결론은 20만원. 요게 사용액이 돼요. 20만원. 요거예요. 요거. 네. 그래서 송호분비 계정을 해석할 수 있으면 그만입니다. 차변에 있는 건 구입한 거, 대변에 송호품으로 대체한 건 미사용액, 그리고 손익으로 대체한 건 이게 바로 사용액이고, 이게 바로 단기 발생액이다. 그 다음 1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할 금액.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보통예금, 당조예금,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등이죠. 현금 들어가죠. 선급금 안 들어가죠. 배상물추금 안 들어가죠. 보통예금 들어가죠. 당조예금 들어갑니다. 끝. 요거 3개죠. 그래서 30, 45. 45죠. 45. 됐죠? 뭔지 이런 것들은 알아서. 이게 처음 공부할 때는 외울 게 많으니까 힘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건 계속 나옵니다. 모든 시험에서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확실하게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 지급보험 계정 차변. 지급보험 계정 차변에 나오는 게 뭐니에요? 1번. 상품을 매입하고 약속보험을 발행했다. 약속보험 발행하면 지급보험인데 분계로 표시하면 차변의 상품이고 대변의 지급보험이죠. 근데 물어본 건 차변이잖아요. 차변. 이건 대변이고 1번 아니고 2번.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은 소지하고 있던 어음을 배수양도했대요. 그럼 2번은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이 들어오고 대변에 받을 어음을 배수양도했으니까 받을 어음이 나가는 거죠. 3번. 외상매입금을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럼 이거는 외상매입금 갚았으니까 차변의 외상매입금이고 대변의 지급어음. 역시 지급어음이 대변에 오죠. 물어본 건 차변이고요. 그 다음 4번. 당점 발행 약속어음. 이게 바로 지급어음이죠. 근데 만기 약속한 날짜가 돼서 현금으로 갚았답니다. 그럼 지급어음을 갚은 거죠. 현금으로. 그래서 드디어 지급어음이 차변에 왔네. 물어본 게 지급어음 차변에 오는 거였죠. 끝. 그 답이 4번이죠. 됐죠? 그 다음 중 비용.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 거. 비용. 자, 취득세. 이거 많이 나오는 거죠. 건물 구입할 때, 기계, 차량 구입할 때 취득세. 차량은 아니고, 기계는 아니구나. 매입할 때 들어가는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건 다 원가의 산입. 그리고 구입할 때 지급한 수수료. 취득세 자체는 취득할 때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구입할 때 들어간 비용, 이런 것들은 다 자산의 원가에 산입하는 거고, 답이 4번이죠. 매출할 때 운임은 운반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75회였나요? 75회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문제에서 최대한 많이 맞을 수 있도록 이론 반복하시고요. 자, 여러분 부족했던 거 체크한 거 있으면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회차에서 뵙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